종래 그 남북 관계 상황하고 이 정책을 추진하는 좀 여건이 변화한 부분이 있습니다.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,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당국 간의 회담 추진 문제라든지, 그 다음에 그 남북 간의 교류 협력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 그 과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에 이 남북관계 좀 추진 여건이 변했다는 부분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 아시다시피 이 북한에 뭐 여러 차례 도발이 있어 왔는데, 이러한 도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좀 국민들의 자존심이 손상이 됐다고 할까요?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데 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아시다시피 2008년에 그 금강산에 관광객 가셨던 그 관광객이 피격이 되었고, 이어서 이제 2010년에 그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죠.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습니다. 하여튼 뭐 이런 일련의 남북 관계에서 좋지 않은 사건들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국민들의 하여튼 자존심 이런 부분이 좀 그 손상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이 오이사 조치가 이제 이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에 취해진 조치이지 않습니까? 벌써 5년이 경과했습니다만은 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거의 뭐 국민들 의견이 아직까지도 해제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할까요? 하여튼 그런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고, 여전히 그 좀 남북 관계를 둘러싼 우리 사회 내부의 좀 갈등 문제, 이런 문제는 이제 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심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김정일에서 김정은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그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만은 그 아직까지도 김정은 체제 공고하에 좀 주력을 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. 그 김정은 체제는 뭐 당면하게는 그 권력이 공고화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,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고려해야 될 요인들이 동시에 내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 김정은 체제가 이 북한 자신들의 내부 문제에 좀 집중해야 될 수요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남북 관계에 좀 전향적으로 나오는데, 홍해 나오는데 또 한계가 있는 측면도 있지 않느냐,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.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그 북한 내부 상황도 좀 변화가 있은 것 같습니다. 뭐 이런 부분은 그 김정은 체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자구적인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고 할까요? 뭐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몇 갈래가 있습니다만, 그 중에 이 북한 내에서 아시다시피 시장화가 이제 좀 진전이 되어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. 우리 탈북민들을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대체로 한 80%에 가까운 분들이 이 북한에 있을 때에 당국이 주는 그 배급에 의존을 해서 살았다기보다는 시장 활동을 통해서 먹고 살았다, 뭐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북한 내부적으로 좀 시장화 자체가 본질적으로 구조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그 나름대로 좀 시장화가 진전이 되어가는 부분이 있고, 그다음에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그 협동농장을 관리하는 시스템인데, 이제 포전관리 책임제라고 그 협동농장의 이 작업하는 단위 분조라고 합니다. 이 분조의 사이즈를 종래는 한 20명 수준에서 지금은 3 내지 5명 수준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상의 가족농으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상당히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. 그래서
이것이 이제 농업 생산을 좀 높이는 데 기여를 하고 있는 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. 뭐 나머지 또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에 우리 남쪽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 대남 협력 수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 그 상당 부분 좀 남쪽하고 협력해야 되는 수요가 감소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과거에 여러 많은 그 회담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대체로 회담을 하게 되면은 그 회담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제 북쪽의 대표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얘기가 쌀 50만 톤,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비료 30만 톤, 하여튼 뭐 계속 회담 내내 이제 뭐 사실상 이 부분이 좀 그 실질적인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의제가 되었는데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이 배급제가 사실상 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제 좀 와해가 됐다고 할까요? 이제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이제 생활을 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쌀비료 이런 부분들이 과거처럼 우리 정부 입장에서 이제 레버리지가 될 수가 있겠냐 뭐 이런 부분도 좀 있다는 것을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국제사회에 어떻게 보면 이제 대북 제재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2012년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고, 그리고 이제 2013년 3월 달에는 이 공식적으로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선포를 하고, 하여튼 그 핵과 관련된 그런 입장을 상당히 그 강하게 북한이 뭐 여러 계기마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일련의 뭐 공개 처형 이런 부분이 있었죠. 이런 문제 등으로 인해 가지고 또 국제사회에서 이 북한 인권 문제에 또 상당히 관심을 갖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좀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제 남북 관계가 좀 이렇게 잘 가기가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먼저 이 당국 간 회담 부분입니다. 사실 작년 하반기에 정부는 올해가 이제 강북 70주년이고 하기 때문에 작년 말까지 좀 남북 관계에서 돌파구를 열고 강북 70주년이 되는 하여튼 금년을 맞아서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작년 8월 11일 날 8.15 이제 경축사 이전에 그 북한에 대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하자고 이제 제의를 했는데 하여튼 그때는 뭐 북한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가타부타 답이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. 지나갔고 이제 10월 4일 날 인천 아시안 게임을 할 때 북쪽에서 이제 소위 3인방이라 하는 그 인물들이 와서 남쪽 정부가 편리한 시기에 고위급 회담을 제의하면은 뭐 회담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했고 이제 이어서 우리가 이제 회담을 제의를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그 우리가 날리는 이 전단에 대해 가지고 북한에서 이제 고사총으로 이제 사격을 가하는 그런 뭐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2차 고위급 회담도 성사가 되지 않고 이제 두 번째 제의한 그 회담 제의가 그냥 무산이 되었고요. 아시다시피 이제 12월 29일 날 와가지고 다시 세 번째로 이제 회담을 하자고 이제 제의를 했습니다. 그때 제의할 때는 뭐 회담의 의제라든지 회담의 형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열어놓고 그 제의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제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어서 1월 1일이 되어서 북한 김정은 신년사에서 최고위급 회담도 뭐 할 수 있다 뭐 등등 좀 전향적인 부분이
얘기가 되어서 1월 1일 날 오후에 그 통일부 장관이 성명을 발표를 했죠. 아주 전향적으로 그 북한의 신년사를 좀 평가하는 얘기를 담으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좀 회담이 개최되었으면 좋겠다, 뭐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1월 7일 날 이제 북한에서 그 국방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 북한에서 이제 중요한 그 발표를 할 때는 대체로 이제 국방위 명의로 발표를 뭐 아시다시피 합니다. 그때 그 발표를 하면서 세 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. 이제 첫 번째가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거고요. 둘째가 이제 두 번째가 이 전단 문제 있지 않습니까? 사실 전단을 살포하는 문제, 이거는 뭐 우리 헌법상 보장된 뭐 표현의 자유와 관련되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적으로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 사법부의 그 판결입니다. 판결인데 사실 좀 정부가 이게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사항을 이 강제적으로 그 조치를 하는 데는 뭐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. 그러고 이 전단 살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그 지속되어 온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쪽에서는 이 전단 살포 이 문제를 중단을 하라. 그다음 세 번째는 요즘 이제 북한이 체제 통일이라고 하는데요. 하여튼 이 남쪽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을 하겠다고 자꾸 남쪽에서 얘기를 하는데, 이런 체제 통일에 대한 그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뭐 약속을 하라, 이런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담아서 그렇게 이 전제 조건이 달성이 되면은 뭐 회담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제 성명을 발표를 하고, 그래서 이제 1월 중에 좀 회담을 하자고 했는데 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하고, 아시다시피 이제 3월 달에 군사훈련이 시작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도 뭐 좀 돌파구가 열리지 않고 있는 뭐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고, 얼마 전에 강주 유대회에 또 이제 북한이 뭐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유를 제시하면서 불참을 안타깝게도 이제 통보를 해왔습니다. 하여튼 당국 간 회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모든 남북 간의 현안 문제를 하여튼 대화를 통해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부로서는 이제 견지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. 그다음에 이제 남북 간의 교류 협력 그리고 인도적 지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정부로서는 아까도 이제 어떤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분단 70년이 되면서 상당히 이질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뭐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민족 동질성 회복과 관련되는 이 사회문화교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부가 오이사 조치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좀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뭐 그런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, 특히 민생 인프라와 관련된 뭐 그런 지원에 대해서는 뭐 정부가 특히 민간 NGO에서 요청을 해오면은 뭐 이런 부분은 대체로 정부가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.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입장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사회문화 교류,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 대체로 이제 군사훈련이 4월 달에 끝나고 끝나기 좀 전부터 해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중국 지역에서 이제 우리 민간 단체들하고 이제 북쪽에서 나온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접촉이 이제 쭉 지속이 됐습니다. 게다가 이게 이제 상당히 좀 활성화되는 쪽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뭐 기대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이게 한 6월달 들어서면서 상당히 좀 북쪽에서 움츠린다고 할까요?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뭐 8.15를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많은 민간 단체들이 특히 이제 스포츠 분야, 축구라든지 뭐 이런 스포츠 분야하고
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민족 동질성 회복과 관련된 뭐 아리랑 합동 공연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그 북쪽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단체들이 뭐 상당히 많습니다. 상당히 많고 이제 협의를 하자면은 그 주로 이제 북경이라든지 심양에서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. 여기에 가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에 대해서 접촉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 신고를 하고 이제 정부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100% 신고에 대해서 이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. 해주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북쪽에서 상당히 그 좀 움츠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 북한 사람을 만나 가지고 협의가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아주 그 적은 숫자로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되고 있는데 그 지금 현재 이제 잘 되고 있는 사업이 대표적으로 개성 마늘대 발굴 사업이 되겠습니다. 그 사업도 뭐 상당 기간 중단되어 있다가 작년에 이제 재개가 되어 가지고 그 올해 다시 이제 그 이 공동으로 발굴하는 사업을 그 개성에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이호 여사님께서 그 원래는 이제 5월달에 가시려고 했습니다만은 그 한 지난 3월쯤 해가지고 이제 그 실무 접촉을 하자고 우리 쪽에서 얘기를 했는데 북쪽에서 아직은 상황이 아니니까 좀 더 두고 보자 해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1차 실무 접촉이 있었고 오는 월요일 날 다시 이제 개성에서 2차 실무 접촉이 있게 되겠습니다. 하여튼 그 뭐 이런 사업들이 좀 잘 추진이 되게 되면은 또 여타 뭐 민간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좀 확산되어 가지 않겠냐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 2010년에 이제 5월 24일 날 오이사 조치를 정부가 취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이 오이사 조치에 대해서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이제 북한이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현재 뭐 정부 입장이 되겠습니다. 그 일반적인 이제 경협 이런 부분은 당시에 다 중단을 하면서 개성공단 사업은 뭐 그 당시에 이제 그 상황으로 유지를 계속하기로 해서 2013년에 잠깐 중단이 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개성공단 사업은 그 지금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되고 있고 얼마 전에 북한 당국이 이제 그 우리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를 좀 인상을 했는데 인상하는 폭 그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. 많지 않은데 그 문제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이 문제를 개성공단과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 남북 간에 협의해서 해결하는 그런 구조로 뭐 되어 있습니다. 되어 있는데 북한 쪽에서 그 협의 구조를 그거를 폐기를 하고 일방적으로 이제 북한이 모든 부분을 결정하겠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가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됐어요. 문제가 돼 가지고 그동안에 뭐 개성공단 그 현장에서 우리 측하고 이제 여러 가지 몇 차례 이제 실무 협의를 해서 향후에 남북 간에 이제 당국 차원의 회담이 개최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좀 본질적인 문제를 뭐 협의하는 선에서 국면을 좀 넘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어쨌든 하여튼 개성공단 사업은 지금 현재로서는 뭐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. 그 어쨌든 올해가 이제 정부로서는 강복 70주년이 되는 해고하기 때문에 좀 남북 관계를 좀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하여튼 뭐 이런저런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 통일부가 하고 있는 일이 이 남북 관계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, 그다음 우리 저 내부적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뭐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. 아까 그 어떤 원로 목사님 말씀이 우리 내부적으로 특히 경제적인 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통일 준비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
사실 통일과 관련해서 이제 내부적인 부분이 뭐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.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첫째는 우리 국민들의 그 통일에 대한 인식, 이 부분이 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통일부로서도 뭐 특히 이 부분은 학교 현장에서 좀 통일 교육이 좀 잘 돼야 되는 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교육부하고 이제 시도교육청하고 좀 이런저런 뭐 그 협력을 좀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하고 있고 특히 이 청소년들에 대한 통일 인식을 좀 높여가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안타까운 부분은 초등학교는 그런대로 뭐 한 75%가 이제 통일을 지지합니다. 하는데 중학교는 60%대로 낮아지고, 그다음에 이제 그 고등학교에 가면은 40% 중반으로 또 낮아집니다. 갈수록 이제 낮아지는 것이 문제인데, 하여튼 어떤 분이 통일 교육과 관련해서는 밥상머리 교육도 중요하다고 아주 강조를 하신 걸 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, 하여튼 여기 좀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, 하여튼 그 좀 과정에서 사회에서 좀 이렇게 통일에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탈북자 문제가 되겠습니다. 탈북자가 우리 사회에 한 2만 8천 명이 넘었습니다. 지금 현재 그 전국에 많은 시군구가 있습니다만은 울릉도하고 의령군하고 한 3개 시군구를 빼면은 탈북민이 안 살고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. 하여튼 뭐 탈북민이 서울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한 200명 정도가 되는 탈북민들이 살고 있고, 그 관내에 한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에는 한 15% 정도가 이제 탈북민 학생이 다닐 정도로 그렇게 우리 사회 여기저기 뭐 탈북민들이 많이 같이 이제 더불어 살고 있는데,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잘 정착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. 하여튼 정착은 취업 문제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이게 탈북민들의 취업과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많은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, 여기 계신 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. 이 탈북민은 첫 번째는 이분들이 잘 정착을 해서 성공하는 문제가 이제 중요하고,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의 이게 탈북민들에 대한 좀 인식을 조금 더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탈북민 문제는 특히 종교계에서 뭐 이래저래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. 특히 저희들 하나원 3개월짜리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데, 그 과정에서도 특히 그 종교계에서 적극적으로 뭐 도와주시고 있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. 어쨌든 좀 이 탈북민들이 성공 사례가 많이 나온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북한에 이제 2,500만 우리 북한 동포들이, 탈북민들이 남쪽에서 이제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통일로 가느냐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이 탈북민들의 성공 사례를 좀 많이 창출을 하고, 이 부분을 좀 언론 쪽에 좀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좀 많이 좀 노출을 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, 또 이분들이 뭐 가족들이 북한에 있고 해가지고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최대한 좀 그런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하여튼 이 통일 문제, 남북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참 정부로서도 좀 정책을 추진한 데 있어 가지고 쉽지 않은 부분이 우리 내부에 좀 이 남북 문제를 둘러싼 이 갈등 뭐 이런 부분입니다. 하여튼 오늘 이 한교연에서 뭐 이런 포럼을 개최했습니다만, 이 포럼이라든지 앞으로 또 종교계 쪽에서 좀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남북 문제를 둘러싼 갈등 또는 뭐 여러 가지 또 여타의 또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? 좀 이런 갈등의 고를 좀 이렇게 해소해가는 쪽으로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